또 하나의 주제인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옛날 때 예측해서 맞췄잖아요. 정말 정확히 맞췄죠. 겨울에 일어난다 까지 맞췄잖아.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아무도 이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때죠. 요즘 뭐 텔레비 보니까 뭐 이란 사태 엄청 얘기하대? 난 이미 다 끝나고 넘어갔잖아.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까지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이란이라고 언급해서 한 방송만 5개인가 되고 그 외에 비트코인으로 연결해서 한 것까지 합치면 한 12개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제가 이란을 많이 다뤘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2019년서부터 겨울 드디어 이란 사태 일어났죠. 보십시오. 여러분 천문을 공부하십시오. 천문을 공부하면은 이런 게 보입니다. 미치겠어 진짜. 나도 보고 싶지 않은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겨울에 터진다고 했죠. 돼지열병, 전염병 다 얘기했죠. 힘들어. 자, 그래서 이란이 새벽 1시 20분에 이제 미군에다 기지 2곳에 폭격을 했습니다. 그게 솔레만이라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건데 요 2군데죠. 알 아사드 에어베이스랑 공군기지랑 에르빌 2군데다가 이란이 공격을 했습니다. 요 폭격 이런 위치 요런 데다 이게 폭격을 했는데 이건 폭격 위치가 아니라 비행기 떨어진 위치인 것 같은데 사진을 제가 잘못 집어넣었나 봅니다. 이건 무시합시죠. 패스.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란이 공격을 하기 전에 이라크에다 통보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통보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솔레이마니의 투르크 이름은 슐레이만. 한국 이름으로 하면 주몽이 됩니다. 어쨌든 뭐 통과 나중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쫄아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미리 알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란 선거가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20일인가 2월 21일 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미사일 쏜 거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란이 미군 기지에 쏜 미사일은 북한의 그림자 같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이건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 제가 강의할 때 나왔어요. 제 옛날 강의들 보면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란에서 만들어진 미사일들은 북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시리아 이런 데 폭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폭격을 했을 때 그 폭격한 군사시설이 북한 애들이 만든 지하 갱도 아니면 지하 그 미사일 개발 기지 이런 곳을 폭격했다고. 그래서 북한 과학자들이나 북한 이 간부들도 많이 죽었다고 그 전쟁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키암 1이라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요. 북한 화성 6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파대 110의 미사일은 중국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누가 아프다? 중국하고 북한. 이것도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죠.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란 우리 제재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된다. 왜? 이란을 우리가 공격해야만 중국하고 북한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란 공격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파병까지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보면은 2020년 이란 선거 2020년 2월 21일 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10일이니까 앞으로 40일 정도 남았네. 30일? 그지? 30일 정도 남았네요. 한 달 뒤면은 이란에서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란이 약간 발을 뺀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왜냐? 그 이란 정권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 보여준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란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 한 1,5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정부군에 의해서 총 맞아서. 그 정도로 지금 반 이란 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예요. 왜? 자국 국민을 그렇게 1,000몇 명을 죽였으니 이란 사람들이 어디 이 정권을 지금 뽑아 주겠어요? 문제가 있지, 문제가. 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란 종교 정권은 2월 21일 날 있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을, 그 반정부적 국민을 누르고 제압하고 친정부적인 분위기로 분위기의 반전이 필요해. 분위기의 반전. 근데 그 분위기의 반전을 이루려면은 뭔가 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상징적인 사건. 예를 들어 외침이죠. 외침이 가장 좋거든. 외침을 통해서 자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외침에 할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이야. 따라서 이란의 입장에 있어서는 미국한테 얻어맞는 게 최고입니다. 미국한테 얻어맞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언론적 프로파간다를 펼친다면은 이 정권은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 솔레이마니가 죽으면서 반정부 시위보다는 친정부적인 시위가 더 커지게 됐어요. 아무래도 어떤 유명한 인사가 죽었으니까. 그래갖고 50명이가 깔려 죽었다고 했나? 하여튼 많이 깔려 죽었죠. 200명이가 부상당하고. 그렇게 그 추모를 와서 깔려 죽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물론 정부가 뒤에서 부추겼죠. 예, 관제대모를 부추긴 거죠. 그래서 친정부적 시위, 그러면서 미제국주의와 투쟁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란 정부가 관제대모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친정부적인 활동을 하는데 성공은 시켰죠.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솔레이마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뭐다? 이란 입장에서는 뭔가 극적인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죽고 싶은 분 한 놈도 없죠. 이란 정부에서 솔레이마니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허구 많은 인물 중에 솔레이마니야? 그 미 옛날 DIA인가 정보기관에 있던 그 사람이 얘기했죠. 솔레이마니는 존 F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과 그 다음에 레이디 가가인가? 이 세 명을 합쳐놓은 이미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뭐다? 한국의 노무현 같다. 나는 별로 아무 감흥이 없지만은 좌파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뭐 어쨌든 나는 별로야. 하지만은 좌파들에게 느끼는 그 노무현 아니면 김대중 어떤 그러한 의미란 말이에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인물이 죽은 거예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겠죠. 아, 노무현 김대중이 맞는 표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니까. 예, 노무현 김대중 누가 이정님이 물음표를 하셨는데 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솔레이마니는요 중국의 은행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이란은 원유를 거래해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중국이 아마 중국 내수 시장의 거의 한 30% 가까이를 이란산 석유로 썼을 거예요. 지금도 한지 몰라요. 통계가 계속 변하니까. 한때 그랬었는데 이란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중국이 이란에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결제은행. 솔레이마니가 갖고 있었는데 결제를 뭐로 했느냐? 위에나로 했습니다. 달러로 결제한 게 아니라 위에나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위에나를 받아봐야 그거는 쓰레기라는 거. 위에나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솔레이마니가 그렇게 결제해서 받은 위에나로 결제해서 받은 그 위에나로 무엇을 했느냐? 중국에서 무기를 샀습니다. 중국에서 무기를 사가지고 중동에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시아파 계열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게 중국제 무기를 줬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테러 활동을 했습니다.
요거까지 알아셔야 돼요. 요거까지. 예. 그래서 쉽게 하면 뭐다? 친중파. 친중 이란인이었어요. 따라서 노무현, 김대중의 비유는 맞지요. 왜? 친중파잖아.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유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중파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친중파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란 정부의 딜레마는 무엇이냐? 누가 이렇게 50만 원씩 세게 써오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죽을만 했네. 그렇죠.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이런 얘기 어디서도 안 나오죠. 이거 저밖에 아마 말 안 할걸요? 이 이야기. 왜 솔라이마니가 죽었는가? 친중파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란 종교 정권의 딜레마는 뭐다?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반발 세력들이 많아요. 야, 이제 독재 정권 없애고 민주 정권 만들자. 이런 국민들이 있어요. 열망이 점점 커져. 이런 분위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란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선거는 2월 21일, 30일이 남았는데 내부적으로는 반정부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박, 핵무기 개발에 의한 압박이 들어와요. 이 압박이 샌드위치로 들어오면은 이번에 선거에서 이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란 정권은. 그렇다면 지금의 이란 정권이 선거에 이겨서 다시 재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친정부적인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이러한 내부적 단결을 이루려면은 외부적 침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외부적 침략은 절대 지금의 이란 정권의 뿌리를 흔들 정도로 타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끝나야 돼. 타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쇼가 필요하다. 그렇죠. 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레이마니가 채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에 있는 중국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제거하고자 하는데 이란에서 알아서 솔레이마니를 제물로 바쳐준다면 이란은 중국으로 앞으로 원유 거래를 할 때 위에나 결제를 하지 않고 달러 결제를 할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 아니죠. 중동에서 오일을 위에나로 살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솔레이마니는 제가 알기로는 이란 내에서 권력서열 3위인가 4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란이 됐던 중국이 됐던 북한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권력 서열 1, 2, 3 이런 애들은요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다 정적이에요. 그래서 후진타오 집권 시절에 후진타오와 장택민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할 때 결국 누구를 후계자로 삼느냐? 샹하이방의 1인자, 공청당의 1인자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던 태자당의 권력 서열 4위인가 5위에 해당했던 시진핑이를 앉힌다고. 왜? 만만하다 생각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원래. 그래서 이란 내에서도 솔레이마니는요, 굉장히 머리 아픈 존재입니다. 왜? 솔레이마니는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자금을 받았어요. 중국으로부터. 위에나 어마어마한 달러, 오일 달러를 오일 위엔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무기를 사서 중동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면서 어쨌든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 세계에서는 오야붕이 됐단 말이야. 아니 이놈의 똥개가 우리 스튜디오가 시골이다 보니까 좀 전환일기 분위기가 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도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은 이집트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이란 정규군보다. 그러니까 이란 정규군보다 강력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갖고 돈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랍의 국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까지 갖고 있어. 이런 애를 이란의 집권 세력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 싫어하겠지. 그렇죠? 똥개 제거, 아니죠. 반대파 숙청이죠. 정적 제거예요. 정적 제거. 그러니까 정적도 제거할 수 있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자기들이 제거하려던 정적이 친중파네 미국한테 귀여움도 받을 수 있죠. 어차피 이란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 무너지는 거 이란 다 알아. 이제 더 이상 위에나 결제하면 안 돼. 왜냐? 중국 경제 망할 거니까.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에 석유를 팔아도 달러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중국하고 긴밀한 유착 관계를 갖고 있는 솔레이마니가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 대금을 위에나로 받는 시스템을 붕괴시킬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도 달러로 받아야 돼. 그리고 어차피 분쟁 나면은 국제 유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더 많은 달러가 이란으로 유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란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솔레이마니 보내야죠. 솔레이마니 하나만 죽으면 이란은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현 정권. 그래서 공격하기 전에 미리 사전 통보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야, 미국, 트럼프, 네가 원하는 대로 친중파 테러리스트 제거했지? 응? 우리 이제 서로 좋게 가봅시다. 라는 제스처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한 명도 안 죽었죠. 어? 이거 서로 좋은 거예요. 윈윈 게임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정의하느냐? 적대적 공생관계. 지금의 이란 정권은 여전히 미국 싫어합니다. 하지만 2월 21일 선거에서 지금 현 정권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야 재선에 이길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제가 추측을 할게요. 그건 이번 한 달 뒤에 열릴 이란 선거에서 지금 이 이란 정권이 재집권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얘네들. 어디 댓글 한번 봐야지. 재집권 한다 못한다? 아직 안 나오네. 재집권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글 올라오는 게 좀 느린가 보네. 10초 정도 느리고. 아, 좀 느려요? 아직 안 올라. 조금 기다려 볼게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한다 못한다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어요. 나는 안 보여 근데. 그래? 실시간 채팅으로. 어디 보자. 재집권 한다. 한다가 좀 많네. 저 한다에 걸겠습니다. 저는 한다에 겁니다. 왜 재집권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얘네들은요 언제 망해도 망할 정권이야. 이제 이번에 재집권 한다고 해서 쟤들이 힘을 쓸 것 같아요? 얘는 힘 못 써요. 왜? 이거 잠깐 지나면 어차피 장기 독재에 의한 그런 불만은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재집권 할 거라 봐요. 만약에 저기서 이 집권당이 무너진다면요, 이란에 친미 정권 생깁니다. 이란에 친미 정권이 생기면요, 안 돼요. 제가 미국 펜타곤에서 일하는 사람이면은 이란 정권 전복되는 거 반대하는 쪽에 손듭니다. 저 호메이니 종교 정권 유지시켜야 된다 쪽에 저는 걸어요. 왜냐? 저 부패하고 무능한 장기 독재 정권이 이란에서 유지가 돼야 이란은 우리의 밥이거든. 컨트롤하기가 아주 쉬워. 왜? 이미 다 무너졌거든. 늙은 약한 정권에 불과해. 근데 이 정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친미 정권이 들어섭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 중동에 미군이 군대를 많이 주둔시킬 수 없게 돼요. 척이 없으니까. 아니 이놈의 개새끼가 또 짖네. 아, 참 미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중동에 평화가 온다고. 그러면은 미군은 더 이상 중동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란 트러블 메이커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트럼프가 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게 1월 8일 제가 새벽 2시인가에 기다렸다가 봤던 그 강의인데, 강의래, 연설. 재밌는 부분이 이 노란 쪽이죠.
이게 8분 4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전체를 다 하지 않은 거예요. 8분 4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노란색을 쳐놓은 부분이 굉장히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이에요. 오, 트럼프가 저런 말을 하네. 오, 국제정세 재밌어지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ISIS는 이란의 천적이다. ISIS를 파기하는 것은 이란에게도 좋다. 미국과 이란 양국은 이러한 이번 솔레이마니 사건도 그렇고 뭐 앞으로 있을 다른 사건에 있어서 서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함께 일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네?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란 현 정권이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멈추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지금. 서로에게 좋다고. 미국은 지금의 현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지만 않으면 되고 이란은 미국하고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 안 돼. 큰일 나지 그랬다가는. 아니 솔레이만이라는 김대중 같은 인물을 죽였는데 어떻게 지금 정권은 미국하고 짝짝하고 손을 잡을 수 있어. 얘 배신자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도 적이 되고 지지했던 세력도 적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사면초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정권은 계속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서 계속 쇼는 할 겁니다. 쇼는 할 거예요. 네. 미국도 그 쇼를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 분위기만 조성시키면은 국제 유가는 쭉 올라가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이란한테 달러를 주고 석유를 사야죠. 그것도 비싼 값에. 그러면 됐잖아.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전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딱 이 정세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하겠구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펜타곤에서 일한다면 전 그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부수지 마. 냅둬. 그리고 탄도미사일 못 박았다고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좌파들이. 패트리엇 미사일 못 박은 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저 미사일이요 폭파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상해. 여러분 왜 이란이 사전 통보를 했죠. 도망가라고. 사전 통보를 해서 도망가라고 했기 때문에 미군들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떨어진 미사일도 폭파 안 된 게 많아요. 그런 뉴스 보셨어요? 어디 보자. 폭파 안 됐다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래요. 여기 키방클님 선물로 줬네. 그쵸? 선물이죠. 선물. 저걸 공중에서 폭파시키면 어떻게 돼요? 막 흩어지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대로 떨어져야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왜 이란 쪽에서 쏜 미사일이 땅에 떨어졌을 때 폭파하지 않았을까? 왜 폭파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뇌관을 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뇌관만 없으면 폭탄 안 터집니다. 떨어져도 폭탄 터지잖아요. 뇌관이 탁 쳐갖고 자격에 불이 붙으면 빵 해야지 미사일이 터지는 거지. 그냥 떨어진다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뇌관 빼고 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야 이것들 봐라. 이런 것들. 그래야 미군 기지 안에 조용히 해. 아그야 밥 안 줄 거야. 그거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주워다가 분석하면 끝나거든. 어때요? 이건 제 소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북한 미사일 연구. 그렇죠. 여태까지 북한에서 만들어진 미사일이 이란으로 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있었어요. 왜? 외관이 비슷하거든. 외관이. 이거 북한의 대포동. 이거 북한의 화성. 이거는 북한의 북극성.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란이 미사일을 미군 기지 안에다 안 터지고 던져줬잖아. 단거리, 장거리를 막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군 입장에서는 그대로 분석하면 돼요. 어때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기에서 중앙일보 우리 홍석현이 아저씨가 있는 여시제
멤버가 운영하는 중앙일보는 몰았었으니까 탄도미사일을 못 막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라인 시스템이래. 정말? 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진짜 미국이 패트리어트가 작동이 안 했을까? 몰랐을까? 에이, 왜 그래? 진짜 유치하게. 어?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어? 군사작전 그런 식으로 짜면 안 되지. 응? 응. 응? 딱 그렇게 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 이거는 뭐 호메이니가 이란 종교 정권이 항복했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 하는 게 여기서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얘도 졌구나 미국한테. 정권 교체는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란 분할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분할되기 싫겠지. 어? 자, 그래서 뭐 솔레이마니 56명 압사. 난리 났습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왜?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은 반정부 시. 예? 약 330에서 1,500명 가량의 시위대가 죽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 호메이니 정권은 어쩔 수 없어요. 어? 지금 솔레마니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즉 이란판 시체팔이를 해야 돼. 시체팔이를 통해서 재정권 창출을 해야 된다고. 우리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거 시체팔이잖아요. 응? 얘들도 한국한테 배워갔나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고 지금 인도양의 그러니까 중동에다가 미군이 8만 명이 넘었을 때, 우와, 8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미군 8만 명은요, 우리나라 군대 100만 명 숫자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그 숫자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갖고 있는 개인 화기가 거의 한국군 10명과 맞먹습니다. 한 명이 갖고 있는 화기, 장비가. 이건 아까 얘기해서 통과하고. 그래서 금도 아닌데 이란 사태에 비트코인이 왜 올라갔느냐? 간단합니다. 이란에 있는 각종 부자라든가 정치 세력들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전쟁 안 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비트코인을 떠든 보람이 있나 봅니다. 밑에 댓글 달렸거든요. 한 명도 이 기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비트코인 타령이가 뭐 화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언론이 부추긴다. 광고성 기사도 작작해라.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니네 집 냉장고에 있는 소세지 하나 꺼내서 엄마가 10,000원에 아빠한테 팔고, 아빠가 너한테 50,000원에 팔고, 너는 네 동생한테 100,000원에 팔고, 그러면서 옆집이 그 판에 뛰어들길 기다리는 거지. 올겨울에 기레기가 싹 얼어 죽어야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써있고, 뭐 기레기 비트코인 하냐, 이 기사 나왔으니 또 조만간 늦둥이들이 떠넘기고 떡락조정 뭐 등등등. 그쵸? 하나도 좋은 기사가 없어요. 이제는 안 속는 거야. 안 속아. 훌륭하십니다. 예. 비트코인은 가격이 등락폭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란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샀던 이유는 바로 탈출하기 위해서 자금을 바꿀 때 썼던 것 뿐이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대이란 살인적인 제재를 트럼프가 경고한답니다. 공격하지 않고 살인적인 제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 이란 정권에게 협상하는 거예요. 너 이번 선거에 떨어져서 죽을래? 아니면 내 말 들어서 살래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협상의 주도권을 이란이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협박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경제 목줄을 딱 쥐고서 너 말 안 들으면 이번 선거 때 정권 교체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요? 안 들으면 정권 교체. 들으면은 놔둘게.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왜? 지금 반정부 세력도 만만치 않게 커 있거든. 이 세력으로 너희를 뒤집을까? 안 뒤집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다? 경제. 네. 지금 상당히 이란 정권이 코너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연설에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 같이 아이시스 때려잡아서 힘 합쳐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응?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밌는 게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 사건 있었죠. 요것도 근데
그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미사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폭스뉴스에서도 아예 나옵니다. 저렇게. 하필이면 또 러시아제 미사일이래 또. 아따 분위기 나빠지겠네. 어?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가 만든. 그 다음에 CNN 뉴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에서 뭐 폭스는 여러분들 우파라 얘기하잖아. CNN 좌파라 그러고. 어쨌든 좌우 상관없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격추시킨 걸로 추정되는 두 발의 미사일은 러시아제 미사일이다. 즉 뭐다? 이란 내부에서 발사되었다예요. 예. 그래서 미사일이란 피격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인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이게 60몇 명인가 죽었는데 여기 나오나? 이 기사에는 제가 안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캐나다인이 무진장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캐나다인이지만은 이란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런데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수상인 트리도가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도 이 트리도 수상도 이거는 미사일이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에어라인 이 회사 당국 관계자 그다음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이건 엔진 결함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맞느냐? 그거야 조사하면 알죠. 근데 지금 이란 정권이 블랙박스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실수했나 보네. 실수했나 봐. 자, 중요한 거는 이란 정권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선거는 코앞인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경제는 나쁘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이게 하필이면 오발 사고로 떨어진 것 같아.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영상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가 나와 뻥 폭발하거든요. 그거 왜 폭발했겠어? 엔진 폭발일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그 블랙박스만 보면 돼. 근데 문제는 뭐다? 이란이 블랙박스를 안 내놓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미국, 왜냐면 미국 보잉사 있으니까 미국, 스웨덴 사람들 10명 정도가 죽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도 블랙박스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야 검사해 줄게 이렇게. 근데 이란이 안 내놔요. 그거 까는 순간 뭔가 나타날 테니까. 네. 그래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이란 제재를 강력히 하면서 우리에게 파병 요청을 하죠. 해리스 대사가 또 얘기했죠. 한국 중동에서 원유 수입하니까 호르무즈 군대 파병해. 해야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어? 이게 우파 정권이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단순히 의료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투병력을 파견해야 된다고. 전투병력 파병하려니까 괜찮아요. 우리 손해보는 장사 아니거든. 네. 미국의 강력한 해군과 공군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육군이 죽을 확률은 동료가 여러 번 뒤통수에 총을 쏴서 죽는 게 확률이 높지 이란 애들이 총 쏴서 맞아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완벽한 제압이 가능하다고. 단 육군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달라는 거야. 이거 왜 못해줘? 육군 파병. 그리고 육군 파병을 해서 실전에 한번 투입되어 봐야 우리도 나중에 북진 통일을 할 때 전쟁할 때 동요를 하지 않는다고요. 실전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야 돼요. 전투병력이. 플러스 만약에 재수 없어서 한국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 여기서 전투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미국이 됐던 그렇지 미국이죠. 일단은. 미국한테 경제적 이권을 요구하면 돼요. 우리도 시체팔이 해보자고. 우파들도. 어? 시체팔이 이럴 때. 어? 야 우리의 피 같은 군인이 파견병 나다 죽었다. 뭔가 보상을 해줘라. 어떻게? 뭐 별거 없고 뭐 나중에 이란 정권 바뀌면은 저 유전 2개는 우리한테 줘. 이런 식으로. 어? 아니면은 뭐예요? 야 미국 내 현대자동차 3만 대 정도 더 사가. 이런 식으로. 거래하라니까 거래. 이런 거래하면 된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래를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계속 압박은 지금 오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이란에 줄 750억 ISD 폐서금을 미국 제재 때문에 못 준답니다. 왜? 난 이것도 이상해요.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 일단 이란은 국제적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란에게 주기로 된 결제 대금이 있어요. 사업 이런 거. 근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너 왜 한국 제때 돈을 안 보내줬어? 그래서 우리 사업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해 해서 750억을 지불하라고 된 거야. 지금 뭐다? 우리가 패소한 거야. 우리가 재판에서. 우리가 재판에 진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란에다 줘야 될 돈이야. 근데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못 줘. 그러면 오면 돼. 안 내면 그만이지. 안 내면 되지. 이걸 왜 내? 안 내도 되는 돈인데. 근데 왜 이거에 전전긍긍하지? 응? 아니 이런 거 돈 안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재판에 졌어. 억울해 죽겠는데. 아 재판에 지면 내가 벌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다행히 낼 필요가 없네? 아니지. 낼 수가 없네? 그럼 안 내면 그만이잖아. 모른 척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왜 굳이 내려고 벌벌 기냐는 거예요. 어? 이란한테 약점 잡힌 거 있어? 지금 정권. 응? 그렇죠. 안 주고 쌩까기 싹쓸이님. 그렇죠.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죠. 모른 척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이란 정부에다 국제법에 의해서 테러 지원국에는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고 국제사회가 그러네? 미안해. 나는 주고 싶었는데 국제사회가 주지 말래. 빠이빠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우리 국민을 위해 쓰면 되잖아. 왜 이란에 자꾸 퍼주려고 그러지?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심상정. 이 20세 이상이 되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허경영이보다 더 황당한 공약을 내면은 호르무즈 파병은 군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 왜 위험해? 베트남전보다 안전해요. 뭐 군 역사상이야. 아니 좌파들이 언제 군대는 가봤어? 꼭 군대도 안 가본 놈들이 꼭 군 역사상, 군 인권 이런 얘기하대. 군대 가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응? 호르무즈 파병은요. 군 역사상 가장 안전한 파병입니다. 저 이란 애들 봤죠? 미군 애들 공격할 때 사전에 통보하고 공격하는 거. 얘들 바싹 쫄아 있다고. 어디 우리 국군을 죽였다니 얘들 이게 날아가는 건데. 만약에 죽여? 그럼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했던 일을 한 번 더 하면 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지막지하게 이란 애들 학살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다시는 우리에게 개기지 않을 테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약탈을 자행해버려 그냥. 아니 뭐 어차피 국제사에서 미군도 와서 들어갔는데 미군이 설마 우리 국군을 욕하겠어? 못 본 척하지? 아주 이란 애들이 학이 뜰 정도로 질리게 그냥 마을 하나 때려잡아가지고 본보기로 나 같으면 해버려요 그냥. 뭐가지 효수해버리고 별짓 다 해 그냥. 가죽 뺏겨서 걸어놓고. 다시는 못 깨기게. 그래서 국군이 지나간 적에서 총 한 마리 하나 날라와라. 니들은 죽는다 이렇게. 그러면 끝난다니까. 뭐 우리가 쉬운 일을 갖다 이렇게 어렵게 해. 응? 진짜 너무 약한 것 같아. 안타깝죠, 안타까워. 응?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권 사업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에 얼마나 석유가 많은데. 이게 다 돈이거든요. 진짜 이것들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은 이러한 이 심상정이 같은 이 멍청한 공약 있죠? 20세 되면 3천만 원 준다는 거. 그거 이란 돈 갖고 할 수 있어요. 이란 돈. 왜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갖다 엿다 낭비해야 돼? 나 같으면 그렇게 해버려. 파병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줘버려. 나 같으면. 돈은 안 줘요. 왜? 돈 주면 애들이 저 갖고 술 먹고 오입질하고 이상한 짓 해버리거든. 차라리 뭐 부모한테 준다거나 아니면은 대학생들 지방 대학생이 됐던 지방에서 서울로 온 대학생이 됐던 20세니까 대학생 아니야. 그건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대학교 가면 기숙사 부족합니다. 그건 바깥에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바깥에 사는 애들 그 월세 보증금 값은 되잖아. 보증금. 저 3천만 원이면 딱 보증금이거든요. 그럼 보증금 딱 해서 밖에서 월세로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네. 그 돈으로 줘 차라리. 저걸 현금으로 주면 애들이 써버릴 테니까 쓰지 못하게 보증금으로 묶어버려야지. 응? 애들을 갖다가 망치려고 저런 짓을 하네. 응?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젊은 애들한테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 문제 미국과 입장 반드시 같을 수 없다. 에라이 귀샤대기를 때려야 되는데 여자라서 진짜 때릴 수가 없네요. 이름 때문이지 뭐라도 진짜 간에 경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근데 요 시기에 트럼프가 정의용 실장을 만났대요. 그래? 라는 생각을 했죠.
게다가 정의용이 어떤가를 쭉 봤더니 폼페오의 귀를 잡고 있는 앤드루 킴의 오촌이래요. 야, 이 동네는 오촌이 되게 많이 난다. 조국의 오촌 조카가 중국에 연결돼서 사모펀드였는데 이번에는 뭐야, 정의용의 오촌 조카가 오촌 조카인지 오촌인지 앤드류 킴이 또 폼페이오 CIA랑 연결돼 있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응? 정의용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편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폼페이오의 편을 들을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강경화라든가 심상정이 같이 이러한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이 이란전에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앤드류 킴을 이용해서 정의용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너 안 움직이면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 네. 문재인 너 대북 송금한 거, 북한 석탄 살 때 돈 세탁했던 거, 암호화폐 거래했던 거, 재미없어. 조져버린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겠죠. 스테이크 썰어가면서 정의용 저 사람에게 너희 보스에게 전해라. 말 안 들으면은 다음번에는 이 스테이크가 너의 살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터키는 무엇을 했느냐? 터키 뉴스도 제가 좀 봤습니다. 물론 영어 자막이 나오니까 터키어까지 못 알아들어.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지도가 나오죠? 저 위에 빨간색 지도는 터키, 밑에 빨간색 지도는 리비아. 그리고 저기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최근에 유전지대가 발견됐다는 얘기 들었죠. 유전 개발한다고, 해저 유전. 터키가 난리친 거예요. 야, 누구 맘대로 그 바다를. 그 바다는 우리의 영역이야. 동작 그만 딱 한 거예요. 리비아, 너도 가만히 있어. 여기는 우리 터키의 영해다. 누구 마음대로 석유 개발을 해.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이 터키 애들 존나 머리 좋아요. 역시 얘네들은 협상을 할 줄 알아. 역시 그 실크로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하면서 이제 터키 대통령 예르도안이 뭐라 얘기하느냐? 딱 합니다. S-400이라는 게 밑에 써 있죠. 러시아의 그 대공 방어 시스템인가 봐요. 미사일입니다. 방어 미사일. 우리는 이 S-400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 대신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야, 누가 감히 우리 바다가 앞에서 석유 유전 개발을 해. 여기는 우리 바다야. 너 이 새끼 다 꺼져. 이스라엘 꺼지고 리비아 꺼져. 이 새끼들 말 안 들어? 조져버릴 거야. 막 얘기하다가 뒤에서 뭐라 얘기하냐?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러시아 S-400 안 하고 미국 패트리어트 할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거 보고 요 새끼 봐라 했던 거야. 아, 요것 봐라. 응? 네. 우리는 S-400을 포기할 수 없다. 막 얘기해요. 왜? 우리의 하늘은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쫙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우리에게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까지 무기 시스템 정도야. 러시아제 말고 미국제 쓸 수도 있지. 이렇게 딜을 딱 하잖아. 그래, 이런 정신, 이런 거. 왜 우리 이런 거 못할까 진짜. 나 이거 답답한 거야 진짜. 터키 같은 나라도 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르도안이 얼마나 저의 말썽꾸러기인지 아세요? 유럽에 완전히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완전히 중동의 프랑스인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론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국익을 위해서. 문재인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못하죠 이렇게. 이럴 배짱이 없지. 터키는 이렇게 한다니까. 야, 네가 나에게 적당한 조건을 제시하면, 이 얘기가 하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바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흑해, 그 다음에 지중해 이런데 바다에 대한 권리를 앞으로 우리 주장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응?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만 부합되게 해주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깔아줄게.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터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깔면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돼요. 지도 보여줘야지. 또 국제관계가 나올 때 지도를 빼먹을 수 없죠.
오랜만에 또 지도 나옵니다. 자,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터키가 이 손이 있는 부분 여기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혹은 공격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뭔진 몰라 나는. 근데 그것을 깔게 되면은 이란은 박살납니다. 예, 이란은 박살나는 거예요. 왜냐?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예전에 한번 이라크에서 전쟁 났을 때 러시아가 전투기 보냈던 거 터키에서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가 중동에 미사일이라던가 전투기를 이게 공격할 때 보낼 수가 없게 돼요. 왜냐? 터키가 다 중간에 카트를 쳐버릴 거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터키를 통해서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 미국한테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야. 그래서 미국의 터키에다 MD 방어 시스템을 깔게 되면 이란도 안보가 흔들려요. 왜냐? 더 이상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된 공중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예전에 그 아이시스 때려잡는 전쟁이 있었을 때 러시아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저기 카스피해, 그 다음에 흑해, 발틱 함대,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흑해, 발틱 함대로부터 미사일을 쐈다고. 카스피 이쪽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 시리아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터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생기면 저 흑해나 카스피에서 날아오는 러시아의 미사일을 다 격추시켜버릴 수 있어. 즉 중동에 그 어떠한 군사적 개입도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거 들어가려면 삥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에 뭐가 있어? 지브롤터 해협. 이 지브롤터 해협 누구 거야? 이거 지브롤터 해협. 이거 영국 거잖아. 영국이 러시아 해군이 들어오는 걸 용인하겠어요? 지중해로? 못하게 하지. 못 들어간다고. 러시아가 올 수 있는 건 흑해 아니면 카스피 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터키에 MD 기지를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미국은 지정학적 이점을 갖는 거지. 더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격형 미사일 시스템까지 터키에 심어버리면 터키에서 모스크바까지 금방 날아가죠. 네. 모스크바 여기니까. 그리고 여기다 만들면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의 여기 크림반도 소련한테 뺏겼죠? 그 이 동쪽 지역이 지금 친러적이잖아. 이 지역 요 밑에 요거 세바스토폴에 그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흑해함대. 이 해군 기지 건너편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러시아는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정학적 보너스를 터키가 제안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해서 예르도안도 독재자지만 머리는 있네. 바보는 아니네 얘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우리나라 문재인은 뭐 할까요? 우리 문재인, 강경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 아줌마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터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국의 이익을 끌어내고 있다고. Then let's get the patriot from them.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받아낼 것이다. 너희가 적당한 조건, 우리를 만족시킬 조건만 해준다면은 받아줄게. 존나 거만하죠. 존나 거만해. 근데 거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갑질할 수 있는 거야. 갑질. 왜냐고? 우리는 방어 시스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아따 진짜 말 한번 이쁘게 하네 진짜. 얘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방어 시스템의 다양화를 위해서 미국 시스템도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조국 임종석 북한 커넥션. 자, 미국이 2018년 2월 3일 날 친이랑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관련자들을 제재했습니다. 비트코인 사건도 이때 터져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12월 달, 2월 달이니까 12월 달, 2달 전에 시진핑을 만나죠.
그리고 인정석이는 12월 9일 날 중동을 방문하죠. 암호화폐, 대북송금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암호화폐가 급등을 했죠. 그렇죠? 급등을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이거 시진핑 방문했을 때 문재인 따라갔던 기자단들 존나게 두들겨 터졌죠? 그거 이것 때문이다. 암호화폐 가격을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폭등시켰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리고 저 폭등, 조국 사모펀드 얘기 나올 때 나왔죠? 암호화폐 가격 뻥튀기 하는 작전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 나오죠? 예? 그랬단 말이야. 저 뻥튀기 팀 마진을 갖고 대북 송금을 한 것 같은 의혹이 있어요. 그 루트 중에 하나가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또 하나가 라트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큰 금액을 뻥튀기 하는 바람에 미국한테 걸렸네. 금융당국에.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돼 버렸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열받아서 두들겨 팬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혼밥 먹고 이렇게 혼밥 먹고 혼밥 먹고 저렇게 안 만나준 거지. 열받아서. 예. 그리고 시진핑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혼자 혼밥 먹으면서 뭐예요? 재외 공관장 만찬. 쉽게 얘기해서 뭐야? 한국인끼리 만나서 중국 가서 1대1로 연계해 속도 내라. 나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요. 저 때에 중국 시진핑, 지금의 중국의 현 집권 세력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가지고 한국에서 돈 세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회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달러를 회수. 그래서 스와프도 맺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달러를 중국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가져가서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통해서 달러화 시키는 돈 세탁 작업을 하려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대북 송금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북 송금 플러스 자기네들도 꽁쳐야 되니까 무리하게 가격을 상승시켜서 너무 큰 금액을 거래하다 보니까 미국 레이더에 잡히는 바람에 이 돈 세탁 프로세스가 망가져 버린 거지. 그래서 시진핑이가 너무 열받아갖고 얘들 두들겨 팬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들. 뭔 일만 했다면 전부 중국하고 하잖아요.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만들어지는 그 중국산 알루미늄 공장, 중국 철 공장, 그 다음에 1대1로 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중국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 사업적 오더를 주지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까지. 그래가지고 모든 돈을 중국으로 주게끔 하게 된 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게 그때 암호화폐 사건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빚 갚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보상 차원이 아니라 약속한 만큼의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안망 시스템에 화웨이 전자기판 보안 감시 장비를 쑤셔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완벽히 통제 감시하려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조국의 암호화폐 사모펀드를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시선 딴 데 돌아가지 말고 김건모 빤스, 연예인 빤스, 뭐 이런 빤스 돌아가지 말고 뭐 정경신보 이런 거 돌아가지 말고 조국의 사모펀드만 파라고. 그렇게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또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기도 에스토니아 경제협력 MOU. 우리가 에스토니아랑 뭔 놈의 경제협력을 해? 여러분 에스토니아 어딘지 아세요? 네? 모르잖아 대부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또 뭐가 있더라? 라트비아, 세 개. 발칸 3국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 또 이거 뭐 남경필이 나오네? 여시제 멤버네? 할 말 다 했죠? 그렇죠? 벌써 이게 한통속이란 그림이 다 보이잖아. 한통속. 여시제 멤버들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2월달. 지금 다 2월, 위 날짜 보이죠? 날짜를 보세요. 날짜. 그렇죠? 문 대통령 혼밥 먹고 나서 저렇게 1대1로 연계내 속도 내라.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저렇게
1대1로 하겠습니다. 우린 중국몽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2월 달에 에스토니아랑 MOU 협정 맺어요. 그리고 2월 13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라트비아 대통령이 만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암호화폐 제재를 하고 경제 봉쇄를 하던 이 시점에 문재인은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해. 그리고 경기도와 라트비아가 경제협력을 맺는 MOU를 맺어요. 에스토니아랑도 맺고 2월 달에 라트비아랑도 맺습니다. 2월 달에. 그런데 그 시기는 미국이 북한과 라트비아가 거래하는 은행이 불법 거래를 해서 금융을 차단하던 시점이에요. 근데 라트비아를 만났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림? 응? 그쵸? 북한이 이렇게 거래했거든. ABLV 은행 자금 세탁 요걸 했거든. 이게 라트비아에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맨델컴 미 재무차관이 와서 이 북한과 거래하는 그 금융 시스템을 차단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협조를 안 했죠. 네? 우리나라가 여기도 보십시오. 세 번째로 퇴출된 게 라트비아 ABLV 은행인데 그 이전엔 마카오, 중국 단동. 이거 다 뭐랑 관계 있어요? 중국, 북한.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통과할게요. 자, 9월 달에 또 에스토니아로 방해 4차선 혁명. 여기서 보면 문의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문의장이 누구게요? 문의장. 문의장이 누굴게? 이름이 안 나오네. 이거 실시간이 안 되나? 다시 해볼까? 지금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문희상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답니다. 2019년 5월 30일 날. 그리고 이렇게 라트비아와 스타트업 교류. 이거 스타트업 뭐예요? IT, 스마트 시티. 자, 근데 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일요일 날 자유회의 가서 제가 연설할 때 얘기했죠. 아, 지금으로부터 20분 뒤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오찬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희상 라트비아 국회의장 만났네 어저께. 점심 맛있는 거 먹었나 보던데. 뭐 했어요? 근데 여기 사진 보세요. 요 사진에 보면은 얘 누구야? 이거 안데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 그 이름이 안 나오네. 요 사람. 그 다음에 요 사람 누구예요? 요 사람. 요 사람. 소영길이. 이종걸. 그죠. 이종걸 잘못 얘기했어. 네. 소영길이가 있죠. 그림 나오지 않아요? 얘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렇죠. 문희상, 이종결, 송영길. 손학규도 있어요? 어디? 그렇진 않을걸? 여기는 안 보일 거예요. 응? 문희상 국회의원님 라트비아 가셨었네? 그랬는데 또 라트비아 국회의원 의장이 우리나라로 왔네? 근데 이번엔 어떻다? 미국이 이란을 쳤을 때예요. 왜 근데 라트비아 국회의장이 우리나라로 왔지? 응? 미국이 북한을 때릴 때에도 라트비아 대통령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작년 2018년 2월에. 그렇죠? 미국이 북한 제재한다고 할 때도 라트비아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때리는데 또 라트비아 사람이 왔네 우리나라에. 왜 그래?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북송금이죠. 당연히. 응? 그렇죠? 얘들 지금 똥꼬탄 거거든. 이란 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북한이 겁먹는다 그랬잖아. 진짜 이란.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네. 소용길이 껴있잖아. 그림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돈 얘기하고 갔을 겁니다. 돈 얘기. 야, 이란 때렸는데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대북에 송금하지?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 응? 기쁨조를 위한 틱반스는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지? 이런 거 회의하고 갔겠지 뭐. 응?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야 지금. 얘들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얘들이 이 짓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문의장이 저렇게
발트 3국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또 그렇게 방문했죠. 이거는 저희 신문이 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첩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간첩이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정세균이가 국회의원, 국무총리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왜냐? 정세균이는요, 왕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그 친중 인사 같이 만찬하자 했을 때 왔던 60명 멤버 중에 한 명이 정세균입니다. 근데 얘가 국무총리가 됐네. 오, 법무부 장관? 조국이 중국으로부터 중국 강서성 화강 과학발전개발공사로부터 6천억의 MOU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링크 P 프라이빗 이코티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회사는 다시 그 포스링크라는 회사를 인수하죠. 이큐픽스라는 회사 전신이 그거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해서 세톤이라는 회사를 또 재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코인링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9월 2017년 9월인가? 아니야 2018년 9월이에요. 2018년 9월에 만들었는데 그 해 그 달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를 폐지한 달이에요. 2018년 9월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2018년 9월 달 중순쯤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중국 자본과 연결된 조국의 그 코링크 P라는 회사가 만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같은 달에 만들어져요. 코인링크라고 해서. 그리고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버닝썬 사건. 버닝썬 사건에 나온 린사모가 어떻게 했죠? 중국에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그 돈으로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의 부동산 집값이 왜 안 떨어지느냐? 중국인 때문에. 이것도 제가 2년 전부터 떠들었잖아요.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잖아. 이제. 예? 이제 나오잖아. 바로 암호화폐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가 다시 또 무엇이랑 연결되느냐? 바로 조국 사모펀드랑 연결됩니다. 조국 사모펀드가 암호화폐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조국 사모펀드랑 연결된 회사가 뭘 했냐? 북한 선박과도 연결됐었어요. 왜? 석탄 비즈니스.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자금 세탁을 의심되는 프로세스는 어디로 움직였다? 아랍에미레이트 혹은 라트비아. 근데 라트비아는 문희상 의원이 방문했었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었네. 라트비아 대통령을. 이번 이란 사태 때 문희상이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임종석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국 사모펀드가 무진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경심의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뭐 부정 입학, 대가성 뇌물, 뭐가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조국을 구속 수사를 시켜야 되는데 조국을 구속 수사시키지를 않고 정경심이를 구속 수사시켜 버렸으니 같은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더구나 얘네들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 죄질적으로는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집권 정당 하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왜? 조국 사모펀드는 문재인 정권의 목숨줄과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명분상 부인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조국은 불구속 수사가 돼버린 거야. 불구속 수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는 불구속 수사는 곧 무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국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파바다에서 맹렬하게 김건모, 유재석, 뭐 연예인 맨날 무슨 뭐 성폭행, 폭행 사건 이런 것만 빵빵 터지면서 시선이 다 글로 가버렸어요. 조국 사모펀드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면서 맨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주세요. 구해지겠다 천만. 응? 하는 짓이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윤석열 총장 왜 엎었냐고요? 자, 이제 그 얘기도 가자고요. 자, 그래서 조국은 나가리가 됐습니다. 일단 법무장관에서는. 그리고 들어온 여자가 추미애예요. 에미추. 추미애는 뭐 했어요? 2017년 12월 3일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대화라는 국제 코민테른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당 대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공산당의 모임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공산당인가요? 왜 추미애는 거기 가서 기조연설을 하죠? 기조연설 자리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 기조연설했어요. 그럼 난 뭐라 그래? 나는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중국몽을 지지합니다. 박수! 중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법무부 장관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윤석열이 팔다리를 자르죠.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 안 좋아요. 안 믿어 그 사람. 조국의 사모펀드 조사를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 어? 조국의 사모펀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들 조국 사모펀드 지금도 관심 없죠? 희한하죠? 1 더하기 1은 2, 3. 3 더하기 4는 7. 굉장히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합니다. 예. 김건모의 성폭행이 더 중요하죠? 계속 그렇게 사세요. 네. 자, 보십시오. 중국인들 세계 최고 테러리스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 싸우는 이란을 지지한다. 중국하고 이란은 한 친구네? 라는 그림이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어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솔레이니를 추모하는 추모식이 한국진보연대라는 곳에서 열렸나 봐요. 어?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이게. 어? 그래서 이란을 조져버리는 것이 친미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란을 조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란을 조지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국가안보가 쓰고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보셨죠? 저희 채널 또 폭파되지 않습니까? 예. 채널이 폭파될까 봐 두려워서 반중을 안 합니다. 반중을 우리는 지금 똘똘 뭉쳐서 반중을 하고 있죠. 그래도 오늘 5,300분이나 오셨습니다. 이 채널이 폭파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5,000 결사대가 있는 것이죠. 자, 뭐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똘똘 뭉치니까 반중 친미를 못하는 비겁한 우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몽골교, 몽빠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몽빠입니까? 응? 우리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홍콩 시장의 남편, 홍콩 시장이 캐리람이잖아요. 남편 시우포람처럼 대다수가 친중적인 박수를 칠 때, 저 중국 공산당 당회의 아니에요. 저기는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주, 마카오 뭐 등등 여러 군데서 와서 지금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유일하게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거든요. 지금 한국의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개새끼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배후에 중국이 움직였고 중국에서 경제도 잠식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이 유출이 된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유튜버 채널의 구독자와 좋아요를 늘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렇게 시우포람처럼 버티는 소수의 인맥인 사람인 거거든요. 확장성이 떨어진다. 확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겁한 거죠. 이 정도의 배짱과 용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잘 보십시오. 홍콩이 이러한 압도적인 중국의 압력과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즉 중국의 모든 13억 인구 중에 400만의 홍콩 인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친중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12억 9,600만의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돼버렸고 400만의 홍콩 시민은 자유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불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채널을 박살내려고 방해를 해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반중 유튜버 동지들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죠. 이런 유튜버 동지들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안 끝나요. 영원히 못 끝낼 겁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점조직으로 확산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국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컨트롤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겠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주십시오. 한 사람이 최소한 한 명만 설득시켜도 5천 명이 10,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이 2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40,000명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 방송에 접속하는 사람을 여기 오신 5천 분이 최소한 한 명만 설득해 주신다 하더라도 다음번 그레이트 게임은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실시간 접속수가. 그리고 그 10,000명이 또 한 명씩을 설득한다면 20,000명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반중 친미는 모든 대세를 뒤집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중 친미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단 이 대중들이 규합이 되어 있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중도 존재해요. 다만 이 연결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왜 연결이 안 되느냐? 이렇게 구글이라든가 친중 정치인들, 친중 우파들이 우리가 반중적 정서를 가진 우파 시민들과 연결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단기간 내에 거대한 조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불려야 다음번 우리가 총선 때 반중 친미하는 정당을 키워서 그 국회의원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고 이번 대림동 사건처럼 우리나라의 그 북한의 공산주의가 싫어서 탈북했던 탈북민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조선족이나 그 다음에 중국인들에 의해서 차이나타운에서 장기매매, 인신매매 그리고 구타를 당하는 이러한 치욕적인 일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협력이 정말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여기 보시는 이 캐리람의 남편, 친중파의 남편이 하필은 또 반중 인사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분명히 친중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중이 되면 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한 수많은 시우포랑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긴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친중 정권을 전복시키고 진짜 제대로 된 반중 우파 정권을 세우는 날이 4월 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12시네요.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